그래서 기타 소득은 일단 1호에서 정의를 보면 2배사 근현태양 외의 소득으로서 순자산 증가한 소득이다?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즉 소득세의 열거대 소득만 과세되지 법인세법처럼 순자산 증가해서 과세되는 게 아닌 열거주의, 열거주의. 소득세법을 열거주의라고 명확히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게 기타소득조문이에요. 기타소득조문. 법에 열거하고 있으면 과세되고 다른 소득에 속하면 다른 소득으로 과세해요. 그래서 다른 소득 아니면서 기타소득 조문에 열거돼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기타소득의 과세 요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타소득의 대부분의 특징 등은 일시 우발적이죠. 일단 성격이.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왜냐? 우리 배당 이자 소득에서도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이 이런 것들은 일시우발적이잖아요. 근데 이자에 꽂아 있잖아요. 그럼 이자예요, 이자. 다른 소득이랑 이게 좀 성격이 좀 다른 소득에 있는 거예요. 다른 소득에. 예를 들어 주택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양도소득, 양도소득. 사업자가 복식부기업자 기계 팔았어요. 사업소득에 꽂아 들어있잖아요. 다른 소득이랑 구분지었을 땐 일단 다른 소득이 먼저 구성되고 다른 소득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다 기타 소득? 그것도 아니고 다음 각호에 열거돼 있어야 된다. 열거돼 있어야 된다. 참고로 비트코인 내년부터 가세요. 올해 비트코인 과세 안 돼요. 개오르고 있던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다시. 위험해요. 근데 위험해요. 위험해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한 방에 버블로 무너져요. 저 5년 전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존버라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 90이 마이너스 70까지 갔어요. 플러스 20%가 상승했지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더라고 저를. 저 위에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조금 올라도 저는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70이나 어차피 손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 뭐 과세 되기 전에는 팔아야겠다 그래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던데. 어쨌든 열거된 소득인데 기타 소득은 어떤 핵심을 갖고 있냐? 총수익금에서 경비를 빼줘요. 경비를 빼주는데 우리 이거는 일시후발적인 성격인데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거를 막 경비를 입증해가지고 장부를 쓰기는 어려우니까 최소 필요 경비 의제 규정이 숨어 있어요. 그죠? 최소 필요 경비. 어떤 것들은 80%, 어떤 것들은 60%. 그걸 잘 외우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죠? 그 최소 필요 경비 의제 규정 소득을 외워야 되고 아닌 것들은 실제 경비를 빼줘요. 아닌 것들은 실제 경비. 그래서 이런 느낌 잘 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기타 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등등.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밑에 거부터 볼까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은 이거 공무원이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건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타는 거예요. 개인이. 아까도 공무원 그것도 신설됐다 그래서 국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공무원이 타는 어떤 상금과 부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근로소득에 나와 있고 이거는 그냥 모든 거주자가 국가 등으로 받는 상금과 부상이에요. 그래서 어디 대회 나가서 상 탄 거죠? 아니면 뭐 진짜 뭐 어떤 훈장 뭐 이런 것들 비슷한 받은 건데 그런 거 비과세,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이건. 근데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는 공익법인에서 받은 상금 또는 슈스케, 쇼미더머니 이런 데서 탄 상금 그런 상금들은 필요경비를 80이나 빼줘요. 필요경비 80% 소득 첫 번째를 적립해놔야 돼요. 필요경비. 그래서 얘는 비과세고 얘는 80% 인정해주니까 좀 비교를 하실 줄 아셔야겠죠. 상금이지만 그럼 그 외의 상금 등은 뭐 이런 거 없다. 근데 보통 이 노란색에 출제가 잘 되고 복권 되고 싶죠? 당첨되는 금품. 복권 되고 싶어요 저도.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이런 거 이제 추가해야 돼요. 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게 서로 편해요. 이거. 그래서 농협 가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22%. 그 다음에 사행행위 20% 참고로 22%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20%에 우리 시험은 국세만 나오니까 20% 원천징세율 20%. 사행행위 들어가서 돈 탔네? 적법 불법률을 고려하지 않아요. 소득이 발생하는 데는 적법 불법률을 고려하지 않아요. 기타 소득이고요. 5번은 토토했네. 청도 소싸움 돈 걸었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토토지. 승마 투표 거는 그거지. 경마장 갔네. 말밥 줬네요. 그 다음에 소밥 줬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운동선수들 밥 줬죠. 그런데 땄어요. 적법 불법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우리 기타 소득도 말 문제, 계산 문제 다 잘 나오는데 계산 문제라 나왔을 땐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여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는 사람이 원칙 징수하고 끝내는 것이 편하겠다. 그런 소득들이에요. 복권 등, 토토 환급금 등 이렇게. 그 다음에 7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저작자 가가 아니라 저작자 외의자죠. 외의자. 그래서 아버지가 방시혁이에요. 방시혁. 작곡가예요. 그래서 상속받았어요. 그 작곡, 그 저작권을. 나는 작곡을 안 했지만 어쨌든 저작권이 생겨서 돈을 타고 있죠? 그게 기타소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타소득. 저작자 외의자가 저작권 등을 팔아도 기타소득이에요. 양도에서 다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했었죠. 양도소득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주식. 그래서 저작권을 양도하고 또는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기타소득이고, 요걸 또 뭐라 오해하시면 요 8번이랑 5에서 필요경비 60을 빼버려요. 이거 60 안 빠져요. 이거 실제경비 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경비 60 안 빠져요. 이거. 그래서 8번이랑 비교하자. 각종 권리,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무형자산. 강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업권, 점포 입자권 포함해서 각종 권리를 양도해도 기타, 대여해도 기타, 양도 대여가 기타 소득인데, 요 무형자산 양도 대여가 최소 필요경비가 60% 의제돼요. 근데 실제 취득가액이 이거는 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취득가액이 내가 상표권을 1억에 사가지고 뭐 1억 2천에 팔아요. 근데 1억의 증빙이 있어요. 샀을 때. 그럼 그거 빼는 거예요. 그거. 그 60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예요. 맥스. 그죠? 맥스. 총 수익 금액의 60%랑 실제 경비 둘 중 큰가에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라는 단어를 꽂아놨죠. 최소. 근데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걸 빼주는 거다. 그리고 영어권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노란색 단서죠.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저게 양도소득 자산이죠. 그래서 영어권을 파니까 필요경비가 60이 빠지는구나. 야, 영어권은 무형자산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초과 수익력이라고 표현해. 초과 수익력. 저 사업이나 저 건물에서 미래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수익력. 그게 영어권이에요. 그게 영어권. 어떠면 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건물을 팔면서 영어권이다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최소 필요한비 60 규정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자산이랑 함께 양도한 영어권은 이거를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요. 요 앞에 건 당연히 양도소득이도 요 영어권은 기타가 아니라 이건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려면 영어권을 단독으로 팔거나 또는 영어권은 이런 자산들을 함께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 세무서에서도 기계장치 함께 양도 영어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함께 팔면 양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수험생이. 근데 기계장치는 양도세 과세 안 되잖아요. 그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한 영어권은 기타 소득이에요. 그 기계장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거나 과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어권은 기타다. 양도랑 함께 파는 영어권이 양도예요. 양도랑 함께 파는 영어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것도 떠올려야 되고 최소 필요한비 60%.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계산형 형태 1차에서도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사업소득자에서 나와요. 사업소득자 소득에 사업소득자 손익계산서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상표권을 양도했다.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틀리고 기타 소득이니까 사업소득 총수익금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총수익금의 불산이 보러 가는 거예요. 총수익금의 불산이. 소득의 구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득의 구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9번은 앞에서도 배웠는데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서 받는 금품. 성격이 기타 소득이다. 괄호에 이걸 앞에서 배웠죠? 주식, 채권 포함, 유가, 증권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으면 기타 소득이고 그 주식, 채권에서 배당 상당액이나 이자 상당액 정도의 보상액을 받으면 그거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배웠었죠. 근데 공유경제 활성화 측면 때문에 요거의 사실 조문에는 9의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9의 2. 이거랑 관련된 조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통신 판매 중개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물품 장소를 대여했는데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다.
그게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이게 아까 시험 전에 문구를 조금 바꿨어요. 참고로 연 수익 금액 이게 이제 집어넣었죠. 그 PPT는 없을 거예요. 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연 수익 금액, 수익 금액 오해하실까봐 연 수익 금액.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 총 수익 금액.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상용요소 받는 금품은 원래는 사업소득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내가 1년 내내 내 자동차나 내 집을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꽂아놔가지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하고 받는 계속 반복적이어서 얘는 원래 사업소득인데 세제 편의 측면에서 기타 소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타 할 수 있다. 왜냐? 필요연비 60이나 빼준대요.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5월 달에 무조건 확정 신고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분리과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기타 소득 금액 300 이하면 분리과세 되잖아요. 그럼 500에서 60 빼보세요. 200만 원 되죠? 그럼 300만 원 이하니까 여기서 20% 떼고 확정 신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리하다. 그래서 대부분 출제된다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였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또 오해하셔서 만약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100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 받았대요. 1000만 원. 그럼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500까지 기타, 500 넘은 사업. 그죠? 그때는 규모 자체가 커서 원칙인 사업소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전 1000만 원 다 사업 가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까지만이 아니라 규모 자체가 500 이하면 기타 소득이라는 거고 규모가 크면 이제는 기타 소득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사업으로. 그래서 오히려 허를 찔러서 그런 식으로 출제한다니까요. 500 넘게, 800 이렇게. 500까지 기타, 300 사업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전액 사업이에요. 전액 사업이에요. 전액 사업. 그리고 최소 필요합이 60. 그래서 60 되는 것들의 공통점 알려드릴까요? 우리 60 되는 거. 우리 아까 상금 받은 80은 이게 계속 상금을 계속 타요. 막 이신바 예바예요. 이신바 예바. 우리 이신바 예바라고 하나? 장대 높이뛰기 여자 선수 1등인데 모든 기록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88년도 한 2000년도 올림픽 가서 1등 했다. 와, 금메달. 그리고 2004년도 나가서 본인의 기록을 깨서 금메달. 2008년도 가서 또 본인의 기록을 깨서 자기 기록을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신바에바라고 이제 불려요. 그런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기타인데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금은 이 60되는 것들이 요 무형자산양도 이건 좀 사업하면서 나오는 것들이만 대부분이. 그 다음에 요 또 어딨냐? 요 통신 판매도 원래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 볼 60들은 사업소득가의 과세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80이었다 60으로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 성질 느낌이나 하면 60이에요. 일단 60. 근데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작자 쟤는 실제금비 빼준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로서 사용해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확정 신고했으면 기타인데 아마 단서에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했다라고 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최소 필요연비 60%가 인정된다. 그리고 얘랑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위에 거 이 통신 판매 500 외에 물품 장소 일시 대여한 거는 얘는 60이 안 빠져요. 요 위에 건 60이 또 안 빠져요. 이 밑에 거만 60 빠지는 거예요. 요 위에 건 60 안 빠져요. 유가증권 대여 이거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기나 지하철 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 대여함으로써 받는 소득이에요. 그게 공익사와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발생 소득이고 부동산업 이런 사업 소득과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필요원비 80이 아니라 60이에요. 60. 그리고 공익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쟤는 영리성 요건이라는 게 좀 없어요. 비영리적이어서 사업소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쟤는 비영리적이어서 그냥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험에 잘 나온다 해도 잘 보셔야 되었고 최소 필요원비 60 인정되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없으면 그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정확히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이야.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그 다음에 7번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심지어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도 이자가 아니라 기타 소득이라고 했어요. 기타 소득. 그래서 계약의 위약으로 내 재산권을 침해해서
내 실손해액을 넘는 금액을 받았을 때 기타소로 과세하는 거야. 실제 손해액 보전받은 건 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실손해액을 넘어서 받는 그게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이자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첫 번째, 주택 입주지시 상금은 말 그대로 입주 날짜가 늦어가지고 피해액을 받은 거예요. 내가 12월 30일에 입주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년도 3월에 입주하래요. 공사가 지시됐다고. 3개월 동안 피해, 정신적 어떤 등등의 피해로 상금을 받았다. 필요금비 80이나 빼줘요. 필요금 80. 이건 상급이 아니라 요 계약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 성격이에요. 배상금 성격, 배상금 성격.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요게 좀 요거는 사례를 좀 설명드리자. 요거 사례를 설명드리자. 양도인, 매수인,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계약하면서 1억을 꽂아줬어요. 그래서 양도인이 뭐 주택을 판다, 뭐 뭘 판다 해가지고 매수인이 내가 사겠다. 계약금 10%에 해당되는 1억을 꽂아줬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갑자기 계약을 해약한 거예요. 이게 사건 순서를 구성해야 돼서 이걸 1번, 요게 2번. 예를 들어 이게 날짜가 1월 1일, 해약한 날짜가 3월 1일 이렇게 한다면, 세 번째로는 저 계약금 1억 원이 양도인의 위약금 1억으로 바뀌면서 저 계약금은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양도인의 소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약했다는 어떤 양도인이 원래 매수인이 사기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그거를 계약금을 받은 건데, 매수인이 갑자기 안 사겠다, 계약금 돌려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안 판 거에 대한 어떤 피해액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위약금으로 대체가 돼서 양도인의 이게 기타소득이 된 건데, 원래 소득세는 다 원천징수 함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아무 말 안 한 거 다 원천징수 한 건데,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원천징수에서 배제되는 소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만약 원천징수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계약금 준 시점은 1월 1일인데 지금 주인공이 얘예요. 얘 소득인데 지금 원천징수 원래 얘가 해야 되는 거죠. 3월 1일자에 해약을 해서 계약금 위약금이 지금 대체됐다. 이거를 조문 표현으로 쓴다면 대체됐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2달 뒤에 찾아가서 이게 기타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매수인이 얘한테 찾아가서 20%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과도한 납세 협력 부담이 일어나요.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하면서 떼는 건데, 이거는 이 계약금을 한참 전에 지급하고 해약이 나중에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원천징수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갑자기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산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가가지고 원천징수 때문에 위약금에서 20%를 갖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배제시켜버렸어요. 원천징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원천징수 배제 수도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대체됐을 때만 이런 상황이고, 대체 안 됐으면 그거는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안 됐으면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 안 된 상황은 반대 상황이죠. 대체 안 된 상황은 반대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양도인이 요 매수인 계약금을 이렇게 줬다가 얘가 해약한 거예요. 얘가 너한테 안 팔고 나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양도인이 예약한 거예요. 양도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5억에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야 계약금 취소하고 내가 그거 얹어서 다 줄게 라고 한 다음에 양도인은 계약을 위약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양도인이 위약하니까 본래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고, 이 계약금을 넘어서 위약금으로 한 2천을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새로 사기로 한 사람이 2천까지 주기로 한 다음에 양도인이 해약해서라도 소득을 버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죠. 이거는 매수인이 원금을 회수한 거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아니고, 이 계약금을 넘어서 받은 위약금이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타 소득인데, 이거는 계약금 위약금을 던져주면서 원천징수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계약금 나와서 무조건 원천징수 X가 아니라 이런 대체되는 경우라는 워딩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게 왼쪽에 나와 있는 매수인이 해약했을 때 상황이에요. 매수인이. 이거는 지급 시점과 나중에 소득이 실현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원천징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배제시켰다. 그래서 오른쪽 상황은 대체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12, 13번은 12번 이런 것도 현실에서 있을 수 있긴 한데,
유실물, 주인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폰을 주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원래 법적으로도 20%인가를 줘야 된대요. 그게 보상금이에요. 또는 땅에 묻어있는 물건을 팠는데 갑자기 보물단지가 나와가지고, 아니면 진짜 보물섬, 수영해서 잠수를 했는데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서 보상금을 줬다. 기타소득이라는 기타소득. 근데 1년 내 안 찾아가잖아요? 내 거 돼요, 내 거. 1년 내 안 찾아오면. 그게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이게 유실문의 습득으로 인한 자산. 이거는 안 찾아와서 내 거 된 거고, 주인 와서 보상금 받으면 이거 보상금 탄 거고, 다 기타소득이 어쨌든 다 기타소득.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쓸고 취득한 자산, 이런 건 또 기타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3번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 급여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와 어떤 그 관계자가 주주의 아들이다 이러면 주주가 아니잖아요. 대주주의 아들이니까. 근데 대주주가 아무래도 회사에 힘이 높으니까 아들내미한테 자꾸 돈을 꽂아준 거예요, 회사 돈을. 그게 걸렸어요. 송금불사님, 소득 처분해야 되는데 기타소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득세에서 이 기타소득이 연관되는 거예요, 기타소득. 또는 이런 거 법인세에서 배웠는데, 노조 전임자는 노조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 회사에서 어떤 뇌물 성격으로 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위반해서 노조 전임자가 받았대요. 그럼 송금 불산입이 되는데, 얘도 회사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 그래서 법인세 소득 처분도 기타소득이고, 그게 소득세에서 이렇게 기타소득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인정 기타소득이나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말하는 조문이 이거다. 그 다음에 14번도 강원랜드 간 거죠. 슬롯머신 땡겨가지고 담천금을 탔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분리과세고,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칸이 넘어가서 못 썼는데, 건별 200만원 이하는 과세 최저 아니에요. 과세를 안 해요. 건별 200만원은 과세 최저 아니에요. 그럼 300만원 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 과세요, 전액 과세. 물론 적중된 투표 단위 금액은 경비로 빼주는데, 200까지 비과세 100 과세 이게 아니에요. 과세 최저하는 그 금액 이하일 때만 과세 안 한다는 거고, 금액 넘으면 다 과세하는 거예요. 금액 넘으면 다 과세하는 거. 그 다음에 15번까지 보고 좀 잠시 쉴까요? 아니다, 좀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자. 문예, 학술 등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인데, 사실 조문에는 안 써져 있지만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사업소득에 있으니까 요거는 일시적인 문역 창작소득으로서 원고료, 인세, 창작품에 대한 창작의 고통에 따른 대가예요. 그래서 최소 필요한비 60을 인정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성질이 돼버리니까 사업소득가의 과세환평을 위해서 필요한비가 80에서 60으로 낮춰졌다. 그 다음에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알선은 중개한다라는 거고, 중개하면서 받은 수수료예요. 어떤 사람한테 얘가 저거 판대, 그래서 중개하고 수수료 받은 거 기타 소득이다. 일시 우발적이잖아요, 저런 거는. 저것도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례금. 현실에서 다툼이 많은, 그냥 고마운 뜻으로 준 건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 사례금인지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 대가를 받은 건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례금은 필요금비가 안 빠지는데, 일시적 인적 용역은 최소 필요금비 60이나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법학에서 배워둔 거예요. 이제 사례금이냐 아니냐 이런 다툼을. 그래서 1차에서는 그냥 사례금 나오면 기타 소득이고, 필요금비 최소 필요금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최소 필요금비 60이나 인정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라든지, 또는 그 밖에 고용 관계 없이 수당,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제공하는 연역, 이런 것들 그냥. 그래서 일시적인 인적 용역도 시험에 잘 나와요. 60 빠지는 거 잘 보시고. 인정 기타 소득이 또 있죠. 그 다음에 20번은 연금소득에서 배우는 건데, 납입 당시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 수령이 아니라, 연금 수령하면 연금 소득이잖아요. 연금 외수령한 소득이 기타 소득이고, 무조건 분리되면서 원천징수율 15%죠. 근데 이게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에 수령했으면 퇴직소득이에요. 재원을 잘 봐야 돼요, 재원을. 그래서
돈 낸 거 중에 받은 거와, 왜 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건 과세 제외잖아요. 과세 제외. 세액공제 받은 거와 운용수익을 왜 수정한 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그래서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하나 더 연부시키면 얘는 건별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이 하면 과세 최저한 규정에서 제외되죠. 이거는 매일매일 5만 원씩 인출하는 극악 무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5만 원 이하도 과세하는 세목이에는. 그 다음에 이거 아까서 배웠죠. 주식 매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거나 당초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권 있었던 부모님이 자녀한테 물려준 거예요. 증여하거나 상속해서. 그럼 자녀는 회사에 일한 적도 없는데 그 회사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느니. 그 다음에 종업원, 이것도 아까 배웠죠?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활용상금 연 500비과세. 그 다음에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해 받는 군품. 그래서 뇌물, 뭐 기타 소득이고, 알선, 수재, 수재라는 게 재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선, 여기도 알선이 있지만 이거는 알선하고 뇌물을 받은 거니까 조금 처리해주면 안 되는 건데 처리해주고 이런 거예요. 처리해주면 안 되는데 막 군면제 안 되는데 군면제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육구 판정 이런 거 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막 배임 수재도 재물을 받은 거예요. 배임하고. 요거는 PD들의 연예인들한테 돈 받고 그 연예인을 방송에 넣어주고 뭐 이런 걸로 돈 받은 거예요. 어쨌든 다 뇌물 성격이다. 기타 소득. 그리고 이거를 원천징수하면 이건 사례금이에요. 이건 고마운 뜻이죠. 이게 뇌물이니까 이거 현실에서 원천징수를 안 하겠죠. 원천징수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에서 원천징수 안 되는 게 이거랑 아까 위에서 계약금 대체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기타 소득에서 원천징수 배제돼요. 참고로. 그 다음에 거의 끝났다.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열거가 되어 있긴 한데 단서까지도 반드시 보세요. 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이렇게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때 근로소득이야. 결과적으로 둘 중 선택이에요. 종교인 맘이야. 종교인 맘.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또 좋은 것들이, 기타 소득도 근로소득처럼 막 엄청 그 공제 그 비과세 규정이 똑같아요. 근로소득이랑. 그리고 요때 필요경비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근로소득으로 되면 뭐가 좋냐? 신카소득공제 이런 거 해줘요. 근로자한테만 해주는 신카소득공제랑 그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너가 그런 거 있으면 해라.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더 많이 한대요. 현실에서 근로소득으로. 그래서 환급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로소득 정의까지 받고, 요거까지 보자. 요거까지 보고 싶게요. 개정됐어요. 이거 21년 별표시, 이것도 별표시세. 21년도 개정세법이에요. 서와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림 판 거죠? 도자기 판 거예요. 요즘 그림 많이 또 거래가 오간대요. 그림으로. 그림 재테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쭉 비과세를 해오다가 대기업 총수분들의 어떤 숨은 자금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바꿔놓긴 했지만, 비과세하던 소득을 과세로 하면 또 미술협회에서 반발이 많아요. 그럼 그림이 좀 안 팔리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낮은 금액으로 과세할게,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과세되는 소화골동품은 일단 굉장히 고가의 미술품만 과세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개당 점당 주당 양도가의 6천만 원 이상인 것이어야 되고,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돌아가셨어야 돼요. 생존에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 제외한다니까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이면서 돌아가신 분들 거를 과세하는 건데,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신설됐어요. 2호가 신설됐어요. 2호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었냐? 서와 골동품을 중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브로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자들은 서와 골동품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니까 국세청이 사업소득을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기타 소득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왜 기타 소득이 유리하냐? 필요경비가 겁나 빠지잖아요. 80, 90이나 빠진단 말이에요. 서와 골동품은. 그러니까 납세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싶었는데, 중간 브로커 단계는 어떤 미술 판매하는 사람은 잘 알고 미술 살려고 하는 사람 잘 하니까 그거를 중개에서 계속 판매해주고 중간에 그 수수료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은 그 사람 사업소득 때린 건데, 요거를 기타 소득으로 주장했는데 아무래도 미술협회 힘이 좀 담겨져 있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해도 기타예요. 기타. 일시 우발적으로 팔아도 기타고 계속적으로 판매해도 기타인데, 뭐가 사업소득이냐?
서화 골동품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사업장. 화랑. 인사동의 화랑 이런 거. 홈페이지도 포함해요. 홈페이지에서 막 그림을 팔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업소득이고, 원래도 사업소득 있어. 원래도. 그리고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다 경우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서화골동품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물적 시설 없이 진짜 중개 브로커 하는 사람들도 기타 소득이다라고 명확히 해준 거예요. 명확히 해준 거. 그래서 요런 자들만 기타 소득에서 제외한다. 실제 조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 소득 제외한다. 그래서 서화골동품은 사업 소득으로 구분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런 물적 시설이나 사업적 등록 여부로 판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명확히 올해 개정된 거예요. 올해 개정된 거. 근데 이게 흩어져 있지만 뭔가 이거 말고도 이제 규정들이 많죠. 지금은 이제 조문 순서대로 해놨지만 이게 필요 경비가 80, 90이 인정되면서 심지어 비과세 되는 거에 두 가지가 있죠. 지정 문화재로서의 서화골동품이거나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하면 비과세고, 또 과세가 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구할 때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비과세나 분리과세니까. 종합과세 묻는 문제에서는 어차피 제외해요. 어차피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무조건 분리과세.